안녕하세요. 연애 작가입니다. 우리가 벌써 6강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라져가는 동네 책방들과 독립출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과제를 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네 책방을 검색해 보시거나 방문해 보셨나요? 그리고 도서정가제가 무엇인지 한번 검색해 보셨는지 꼭 숙제를 하셨기를 바래요. 제가 PPT를 보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라져가는 동네 책방들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제가 독립출판을 시작한 지가 8년 차, 이렇게 작가로 활동한 지가 지금 8년 차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읽고도 했다고 아까 이제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직접 전국의 책방들을 직접 갔습니다. 책을 입고하러. 물론 택배로 보내기도 하지만 제가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책방들은 제가 제 책을 들고 직접 찾아가서 책방 주인장들을 만나고 이야기들을 하고 동네 책방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네 책방이 점점 사라져가는 책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책방에 책을 입고 해놨는데 2년 있다가 책방지기한테 문자나 메일이 와요. 작가님, 저희가 사정이 이렇게 돼서 책방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책은 몇 권이 판매되었고 몇 권이 남았습니다. 제가 택배로 남은 재고 책들을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메일이 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라져가는 책방들이 많았어요. 왜 그 책방들이 사라졌는지 저도 그 의문점은 있지만 제가 느끼고 그리고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갔던 책방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동네 책방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동네 책방은 엄청 따뜻하고 포근하고 작고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뭔가 특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책방들의 이미지를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먼저 첫 번째 대전 30인의 서점이라는 책방 왼쪽에 보이시나요?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동네 책방을 많이 탐방을 하겠죠. 대전 30인의 서점이라는 이 서점은 이름부터가 특이하죠. 왜 30인의 서점일까? 책방 주인이 30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 작가들의 책들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30인의 서점이라는 책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독립출판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곳에서 북토크를 했는데 그다음에 독자 2명, 책방지기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동네 책방 하면 이렇게 소규모 모임, 그리고 북토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큰 대강연장에서 몇백 명을 모여놓고 하는 강연이 아니라 정말 동네에 계신 분들 한두 분 모셔다가 이렇게 책방지기가 2명이었는데 작가인 저까지 3명,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독자는 2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5명이서 마른 북토크이지만 빵도 사다 놓고 음료수도 먹고 우리가 그냥 동네에서 수다 떨듯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서점인데요. 이 책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문을 닫은 지. 그리고 오픈한 지 딱 2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왜 오픈한 지 2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는지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보통 이렇게 2년 단위로 책방 그 새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년 동안은 어떻게든 처음 포부를 가지고 내가 책방을 운영하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견뎠지만 2년째 새 계약을 할 때 더 이상 이 운영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책방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뭐 몇십만 원을 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책을 판매도 안 되고 책방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책방을 차려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었는데 책방을 차려서 이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니까 더 많은 괴리감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방을 통해서 작업실로 삼고 동네 사람들과 정말 이렇게 오순도순 마을의 어떤 사랑방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찾지를 않으니까
외로우셨대요. 책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책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이제 책 판매와 이어지니까 책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작가들한테 책을 받아놓고 책을 전시해 놨는데 판매도 안 되니까 작가들한테 입고해줄 돈도 없고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그렇게 해서 이 책방은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서울 반반북스라는 동네 책방이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문을 닫았어요. 이분은 책방 사장님은 원래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편집자로 일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출판계 그런 일들을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책, 이런 책들을 정말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책방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자기가 정말 읽고 싶은 책들을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서울에 이렇게 조그만한 아파트 상가 2층에 책방을 꾸렸는데 이곳도 문을 닫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곳에 입고를 했다가 메일을 받았는데 이분이 모든 작가들에게 되게 특이하게 메일을 보낸 게 저희가 책방을 몇 월 달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책방에 입고해 주셨던 작가님들 책 몇 권이 남으신 분들은 택배로 안 보낼 테니 직접 오셔서 찾아가세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쁘지만 이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작가들이 한 번도 이 책방에 방문하지 않았던 작가들이 자기 책방에 한 번이라도 찾아봐 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책만 딱 맡겨놓고 작가가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일이나 택배로도 책을 보낼 수 있지만 동네 책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고 교류 그리고 모임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오가야 되는데 이 책방지기가 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되게 남는데 그냥 작가들이 책을 택배로 탁 던져놓고 뭐 1년 뒤에 왜 정산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만 딱 얘기를 한대요. 자기는 1년 동안 이 책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홍보를 하고 독자들과 작가를 연결해주기에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고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택배로 책 보내놓고 이 책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가가 자기 책방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내 책 왜 안 팔아주냐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방지기와 이 작가들과의 오해도 많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서울까지 직접 제 책을 한 3권 팔리고 보통 저희가 샘플책 1권 그 다음에 판매 책 5권 해서 6권을 책방에 보내거든요. 독립출판 같은 경우에는 3권이 팔렸으면 2년 동안 3권이 팔렸으면 이거는 2권은 안 팔렸겠죠. 그리고 제 책 종류가 좀 꽤 여러 종류가 있었거든요. 한 10권 정도의 책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KTX를 타고 또 막 여기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이 동네 막 아파트 상가까지 물어 해서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책방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많은 하소연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제 책방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동네 분들이 기웃기웃 하시면서 어머 여기에 이런 책방이 있었네 몰랐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너무 속상하셨대요. 2년 동안 이 책방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시다가 책방 문을 닫는다고 하고 이제 책방 집기들을 싸게 다 벼룩시장에 이렇게 내놓듯이 판매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관심을 가지면서 어머 여기에 책방이 있었어? 라고 할 때 되게 많이 속상하셨대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어머 요 책방 되게 예쁜데 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음속으로 막 분노가 이르셨대요. 그렇게 예쁘시면 진작에 좀 찾아주시지 그동안 한 번도 안 찾으시다가 왜 책방 문을 닫는다고 할 때 이제야 찾아오셔서 이런 마음이 생기셨대요. 여러분이 나보고 책방 문 닫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책방을 찾아주셨다면 제가 경영난을 겪지 않았겠죠 라고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책방들이 이렇게 현상 유지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대전의 30인의 서점도 사라졌고 서울의 반반북스도 이렇게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두 곳은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 줄 곳은 아마 여러분들이 동네 책방이나 독립출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는 책방일 텐데요.
제주도의 라이킷이라는 공항 근처에, 국제공항 근처에 있던 제주 라이킷, 그 다음에 서울에 퇴근길 책 한 잔이라는 두 책방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엄청 유명한 책방이었어요. 제주도에 가면 꼭 이 책방을 들려야 할 정도로 제주 라이킷, 소심한 책방도 물론 있지만 소심한 책방은 지금 문을 닫은 게 아니니까 라이킷이라는 이 책방은 그래도 제주도가 섬이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지역에 있는 책방이라서 사람들이 이곳을 어떤 한 관광지처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렀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도시에 있는 책방보다는 더 유명하고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면 뭐 이렇게 우리가 유명해지잖아요. 핫플레이스로 유명해지듯이 여기는 꼭 한번 들러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죠. 저도 이제 이 책방에 책을 입고를 하고 제주도에 갔을 때는 이 책방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해요. 보통 도시에 있는 작은 동네 책방들보다는 라이킷은 정말 많은 관광객들로 1시간 뭐 2시간 제가 있는 동안에도 꾸준히 손님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사진만 찍고 인증샷만 찍고 나간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책방에 앉아서 책도 읽고 제가 뭐 사고 싶은 책도 사고 뭐 1시간 2시간 그렇게 보내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방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책을 사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1명 또는 2명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많은 관광지고 유명한 핫플레이스 책방이라고 해서 책이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SNS에 나 이 책방 왔다. 그래서 정말 책방지기가 그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방금 들어왔던 손님이 사진만 딱 찍고 나가놓고서 SNS에 막 진짜 이 책방에서 마치 반나절은 머물다 간 것 같은 액션을 취하면서 막 책을 배경으로 사진을 멋지게 찍어놓고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화가 나시고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방 안에는 또 책방 처음 이렇게 바닥 시공을 할 때 시멘트를 이렇게 했는데 고양이가 들어와서 고양이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책방 주인이 그 고양이 발자국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고양이 발자국을 보러 인증샷을 또 찍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양이 발자국 인증샷을 찍기 이 책방을 방문을 하는 거지. 동네 책방에 와서 동네 책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어떤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책방 그래도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정도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책방도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다른 책방에 비해서 그래도 제 책을 좀 많이 팔아주셨어요. 그래서 정산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동네 책방에 찾아오는 일반 도시의 동네 책방보다 제주도의 동네 책방은 많은 사람들도 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판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문을 유지를 할 수 없어서 문을 닫게 됐겠죠. 오른쪽에 서울 퇴근길 책 한 잔이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나요? 이분이 이 제목 정말 너무 잘 지어서 나중에 파생돼서 요즘에 TV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분이 시작을 했거든요. 서울 퇴근길에 책 한 잔. 마치 무슨 술 한 잔 하듯이 이렇게 책 한 잔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분이 이제 홍대 근처에다가 이 책방을 만들었는데 이 책방에는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혼술족, 혼밥족,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책방도 그냥 혼자 와서 그냥 책을 보고 술을 마셔도 되게끔. 그 대신 이분의 그게 있습니다. 술은 얼마든지 마셔도 되지만 그 술주정 진상 강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술을 맥주 한 잔 드시면서 책을 읽는 것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집에 가서 하기에는 조금 외롭지만 또 이제 이렇게 책방에서 또 각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맥주 한 잔 하면서 좋아하는 책을 읽고 서로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같은 관심사에 대해서 이런 교류도 하고 그런 사랑방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분이 또 이렇게 책방을 열었는데
가끔가다 이제 책방에서 술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허용이 있으니까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취해서 진상을 부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진상 강퇴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책방에 못 들어오게, 정말 그냥 기분 좋게 스트레스 풀 용으로 한잔 하는 건 괜찮지만 여기는 술집이 아니잖아요. 책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너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방 주인장이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책방을 운영을 했거든요. 이 책방이 꽤나 유명해졌어요. 아까 제가 1강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김봉철 작가의 30대 백수 쓰레기 일기라는 그 독립출판을 출간한 작가분이 이곳에서 수업을 듣고 독립출판을 이분의 이 퇴근길 책 한 잔 이분의 이 수업 듣기 모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책을 냈고, 그리고 그 책이 엄청 유명해져서 또 기존 출판과 기획 출판으로도 내고, 이분이 또 다양하게 또 책도 많이 출간을 하면서 지금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뿐만 아니라 이 책방을 통해서 이렇게 작가들이 많이 탄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책방도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 책방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책방지기들이나 작가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책방은 꽤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대전 유아 와추리드라는 책방이 왼쪽에 보이죠? 보면은 제 책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충남대학교하고 카이스트 근처에 이렇게 궁동이라는 곳에 있던 책방인데, 당연히 대학가가 두 군데나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좀 찾지 않을까, 책방을,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렇게 책방을 차렸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뭐 대학 교재 아니면 뭐 참고서 이런 것만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인문서적도 좀 넣고 그 책방지기의 취향에 맞는 책들을 선정을 하고 독립출판도 좀 이렇게 입고를 받고 해서 책방을 차렸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대학생들이 이렇게 책을 안 읽는지 처음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깜짝 놀라셨다고. 대학생들이. 그래서 술집에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코로나 시국이 아닐 때는 정말 그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그 대학교 근처에 술집은 정말 학생들이 버글버글 할 때도 이 책방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던 적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괴리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책방 사장님이 책방 이제 운영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공공 도서관에 책을 납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책방을 좀 운영을 했지만, 그 이제 어쨌든 간에 동네 책방을 찾는 실수요가 없으니까 또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서 이곳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공상온도라는 책방이 있는데요. 아마 이곳도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곳은 홍대에서 소규모 음악, 이런 밴드 음악,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카페로도 되게 유명한 장소 대여를 해주는 곳으로 유명을 하거든요. 이곳에 한켠에 또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인디 밴드들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공연도 하고, 저희들처럼 이제 독립출판 작가들, 인디 작가들 또 이런 작품들도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이곳에서 전시를 하고, 그래서 홍대에서 되게 핫플레이스로 점점 떠올랐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SNS에다가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건물주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 정말 건물주가 너무,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너무 건물주가 갑질을 해서 매일 막 싸우고 경찰도 오고 뭐 하여튼 터무니없는 것들을 막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또 이곳에서 그래도 많은 인디 밴드들이 활동도 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 공간을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어서 장소를 옮겼어요. 근데 그런 옮기는 과정에서도 또 순탄치 않고, 어쨌든 간에 지금 또 이렇게 옮겨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또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이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대에 많은 밴드들이 또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저도 SNS를 못 찾아봤는데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SNS에다가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노가다를 갑니다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 새를 이제 유지하고, 밴드들한테 이 장소가 없어지면, 인디밴드 하는 분들이 이 공간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이 장소가 없어지면
그분들도 또 공연할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공간을 좀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분이 막 외부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분 말로는 SNS에다 오늘도 노가다해서 돈 벌어서 새 유지하러 갑니다 이렇게 올리시기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책방지기들이 그 공간들을 지키고 동네 책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작가들과 동네 책방 지기들과 이렇게 오해가 점점 쌓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입고 메일을 작가가 보냈는데 답변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서 뭐지? 내 책을 무시하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생활 전선에서 이분들은 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으세요. 직접 방문해서 가보면 너무 정신이 없으시고 바쁘시고, 메일을 읽으시고 이따가 저녁 때 답변해 드려야지 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방이라고 해서 앉아서 책만 파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곳에 재고 정리를 해야죠. 정산을, 시간이 되면 또 작가들 다 정산을 해야죠. 그래서 책방 운영이, 처음에는 이제 책을 좋아하고 또 이제 출판 관련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이런 공간들을 사랑하고 이런 소모임을 좋아해서 이런 동네 책방을 열었다가, 막상 책방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깨닫고 많이 이렇게 괴리감을 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대전에 또 유명한 곳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이곳은 삶은 여행, 엄청 유명한 모토죠. 대전의 도시여행자라는 이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검색을 하고 올 정도로 유명한 그런 책방이었는데, 이곳도 건물 그 주로 인해서 이 공간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4, 5년을 운영을 하다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다르다라는 성심당 맞은편에 이제 공간을 이렇게 해서 옮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도시여행자에서 다다르다로 바꾸면서 이전을 한 케이스죠. 이것도 운영에 항상 찾아갈 때마다 사장님이 힘들어 하세요. 오늘도 정말 책만 팔아서 저는 이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책만 팔아서 유지가 안 되니까 외부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뭐 이분은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이니까 외부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 외부 강연 가서 벌은 강연비를 가지고 책방세를 또 낸다고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이제 가장 인연이 있는 서울 지구불시착인데요. 왼쪽 여기 남자분이 혹시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남자분이 쓸쓸하게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죠. 처음 이 서울 지구 불시착이라는 책방을 찾았을 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2층에 정말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오피스텔 구석에 이렇게 책방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책방을 차렸는데, 제가 대전에서 이 서울에 올라가서 이 책방에서 한 4-5시간을 이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책방에서 책도 읽고 하는데, 그동안 4-5시간 동안 손님이 한 분도 안 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주인장인데 이 남자분이 주인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애틋한 마음으로 이제 인연이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는 이게 이분이 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네이버에 지구불시착 이렇게만 쳐도 얼마나 많은 피드들이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활동을 하고 책들을 사랑하고 이 공간을 아끼기 위해 노력을 하는지 많은 피드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랬다는 거. 그래서 이 어떤 동네 오피스텔 2층 구석에 있던 이 지구불시착이 공릉동의 마을과 마디라는 사회협동조합 그 카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페 안에다가 다시 지구불시착이라는 서점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이분이 다양한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좀 성장하게 된 계기예요. 어쨌든 이분이 혼자서 이 책방을 운영을 했다면 4-5시간 동안 손님 하나도 없이 이렇게 혼자서 쓸쓸하게 책방을 지키고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노력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책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 마음들이 이제 빛을 발해서 지금은 엄청
잘 성장한 케이스이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전에 책방은 문을 닫은 거죠. 다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곳은 서울 진풀이라는 곳인데요. 요 마스코트 제가 지금 이거 눈 쓰고 있는 거 이것도 아까 지구불시착 이 사장님이 그려주신 거예요. 여기 그림 보면 이분 이 지구불시착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림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앉아서 하루에 손님이 없을 때 정말 수백 장의 그림을 그리셨대요. 이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손님 책방 차려놓고 앉아서 작업, 정말 쓸쓸할 때마다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일러스트의 달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의 책의 표지도 디자인도 요즘은 하시고, 유명한 작가들의 사파도 그려주시고, 그렇게 일러스트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이분이 자기 그 캐릭터 요거 마스코트를 선물해 주셔서 제가 이걸 쓰고 다니면서 서울 이제 또 진풀이라는 서점을 방문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서울 진풀이라는 이 홍대에 있는 이 서점도 엄청 유명한 서점이었어요. 왜 진풀이냐고 하면 이곳도 이렇게 책만 팔아서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홍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꽤 많잖아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이 많아서 누구나 다 하나씩 캐리어를 들고 다녀요. 그런데 잠시 이제 뭐 공항에 가기 전에 몇 시간 텀이 나서 여기 관람을 할 때 캐리어를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책방에다가 캐리어를 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리어를 뭐 시간당 뭐 몇천 원, 뭐 천 원, 이천 원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정말 책을 판매하는 것보다 캐리어 맡아서 주는 게 더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풀이에요. 짐풀이. 짐을 풀어놓고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곳에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다 이분이 책방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이 책방지기가 또 여행 작가시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여행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이곳에 이제 책방을 차리면서 여행 에세이들을 위주로 많이 입고를 받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캐리어를 끌고 다니더라는 거죠. 하지만 캐리어가 없다면 두 손도 자유롭게 사진도 찍고 그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책방에다 좀 한쪽에 공간에 캐리어 좀 몇 개 맡겨놔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짐을 풀어놓고 마음껏 구경하세요. 또 짐을 풀러 왔다가 또 여행자들이니까 이분들이 이 책방엔 또 여행 책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여행객들이 또 여행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 진풀이라는 책방이었는데 이것도 건물주하고 좀 말이 좀 많이 생겨서 나중에 위로 올라왔어요. 홍대 그 지하철 8번 출구인가 9번 출구인가에 있다가 그 경의선 책거리 이제 그쪽으로 올라와서 지상에서 이제 다시 차렸거든요. 진풀이라고. 저도 이곳에 이제 방문해서 제 책도 여기 입고 돼 있고 여기 사장님과도 이제 친분을 쌓고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책방 사진들 보면 참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따뜻하고 그 책방만의 특색이 보이시죠? 그 다음 볼까요? 여기는 서울 피터팻이라는 책방이었는데요. 이곳은 카페와 함께 운영을 했어요. 이분은 원래 이제 독립출판 같이 작가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독립출판을 하면서 책방을 차리고 싶은데 이런 사정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작가들은 책방을 차리면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카페와 함께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책방을 차리고 카페를 좀 크게 해서 여기는 뭐 카페라고 검색을 해야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안에 자그마한 책방을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원래 이분의 목적은 책방이었어요. 카페는 부수적인 걸로 책방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책보다는 카페 사업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원래는 책방인데 맨날 음료만 들고 있고 커피 내리고 있고 나는 독자들하고 작가를 좀 연결해주고 책도 좀 읽고 어떤 책과 관련돼서 독서 모임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카페가 점점 커지니까 이 자기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른 일들을 하게 돼야 되니까 이것도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래서 저한테 또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작가님 책이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있는데 5권 책이 안 팔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5권, 6권 물론 2년 동안 재입고를 해주세요라는 책방도 있어요. 그런 책방들도 꽤 있지만 보통 책방들 5권을 입고를 하면 다 팔리고 재입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꼭 책방 문이 닫을 때까지 한 권이라도 꼭 남아 있더라고요, 책들이. 그럼 저는 또 가서 이렇게 받아옵니다. 아니 이제 못 갈 경우에는 택배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책방에서 택배로 왔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갈 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택배로 왔는데 책에 이렇게 비닐로 싸놨는데 책먼지가 책먼지가 이렇게 껴있고 거기에 미안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엽서도 껴놓으시고 뭐 마스킹 테이프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많이 문구로도 이렇게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을 안 팔리는 게 왜 책방지기가 작가한테 미안해야 될 걸까? 이렇게 서로 막 미안하다고 울고 저는 작가가 잘 팔리는 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재미없는 책을 만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막 이러고 이분은 작가님 제가 더 책을 잘 팔았어야 되는데 받아놓고 못 팔고 이렇게 문을 닫을 때까지 재고를 돌려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모든 책방지기들이 또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작가들한테 미안함을 표시해요. 마음이 안타깝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강릉 물고기 이발관이라는 책방이었거든요. 이곳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던 책방이에요. 제가 그래서 강원도 여행 갈 때 꼭 들렸던 책방인데 지금은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초창기에 이제 책방이 독립출판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책방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거든요. 강릉 물고기 이발관이었는데 이곳을 운영하시는 분도 이제 독립출판으로 출간도 하시고 그림책을 출간하셨어요. 이분은. 그런데 이제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 공간을 없애기는 너무 안타깝고 해서 다른 분한테 이걸 그대로 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깨북수라고 이분이 이걸 인수를 받으시면서 기존에 원래 입고되어 있던 작가들 책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의 강릉 지금은 강원도 영월에도 생기고 그 영월의 인디문학 1호라고 그 책방 운영하시는 분도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강원도에도 이제 책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동네 책방들을 몇 군데만 지금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 소개시켜 드린 게 아니고 주로 없어지거나 변형되거나 이렇게 바뀌거나 한 책방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작은 동네 서점이 주는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무척 따뜻하고 예쁘고 아기자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동네 책방들을 많이 찾아주신다면 아마 우리가 더 따뜻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전에서 지금 문을 닫은 도어북스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책방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도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책방이요? 이렇게 이 책방인데 왜 이렇게 특이해요?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가게에 당연히 들어가도 되죠. 여러분 옷가게 뭐 커피숍 물어보고 주인한테 커피숍 갈 때 저 커피숍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동네 책방도 언제든지 주인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좀 문턱이 좀 높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셔서 찾아봐 주시고 한 가지 매너를 지켜주시면 동네 책방에 입고되는 책들은 정가로 판매가 됩니다. 제가 정가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알아보신 분이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책들은 10% 또는 20% 할인을 받죠. 거기에다가 또 10% 적립을 받습니다. 결국 이 책에 10,000원짜리 책을 8,000원 정도에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동네 책방에 가면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10,000원 다 주고 사야 돼요. 하지만 그 10,000원 주고 사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책방이 제공하는 분위기, 그 책방의 느낌, 따뜻함, 추억, 이 모든 것들을 책방의 분위기를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온라인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 그 1,000원, 2,000원에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급하고
필요할 때는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뭐 한 70% 이상은 동네 책방을 직접 찾아가서 정가를 주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동네 책방이 정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서정가제 좀 이렇게 많이 검색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에서 공급받는 그 책값하고 동네 책방 사장님들이 공급받는 책값하고 비율이 틀려요. 그래서 그분들은 할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10,000원짜리를 받으면 작가에게 뭐 70% 독립출판인 같은 경우에 70%를 보내지만 일반 출판사하고 했을 경우에는 70%가 아니라 뭐 그 출판사에다 보내는 또 그게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수업 시간에 그거를 다 자세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독립출판 뿐만 아니라 기존 출판에서 동네 서점이 받는 그 할인율이 틀려요. 그래서 그분들은 책 10,000원짜리 한 권 팔면 1,000원 또는 2,0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더 이상 할인을 해줍니까? 하지만 이제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판매되는 부분도 있고 할인율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짧은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도서 정가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작은 동네 서점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사라져가는 동네 책방들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죠. 여러분들이 주변의 책방들을 관심을 가지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한 달에 한 권 또는 뭐 6개월에 한 권이라도 이곳에서 가서 책을 정가를 주고 사신다면 이런 동네 책방들이 경영난에 어려워서 사라지는 일들이 없을 거고 이런 책방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동네에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복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지키는 겁니다. 도서정가제 가격 왜 이 책방 동네 책방은 할인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발 동네 책방 가서 마음에 드는 책 보고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책 봤으면 그냥 거기서 구입하세요. 그리고 사진 찍지 마세요. 그분들 되게 힘들어요. 이곳은 그 여러분들에게 사진 찍는 걸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방지기들은 아예 그렇게 조금 매몰차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희 책방에서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기로 해요. 저도 그런 난제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제 책을 찍어서 SNS에다가 올려주셨어요. 제 책 제목이 특이하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책을 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책을 사지 않고 그냥 제목만 찍어서 이 책 특이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라고 생각해서 작가나 책방에서는 책방 뭐 핫플레이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방 와서 인증샷 찍어주면 이 책방 홍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작가들이나 책방 지기들에게는 이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한 컷 찍어서 SNS에다 올리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그 책을 발견했을 때 직접 정가를 주고 사시는 것이 그 책방 지기와 작가한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사라져가는 동네 책방과 관련해서 도서 정가제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책방들을 지켜내야 되는지에 대한 짤막한 강연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리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동네 책방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매너를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